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지를 공부하고 있고요. 과거 7볼 부처님들의 말씀 다 끝나고 지금 이제 28분의 서천축조사 분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8분의 서천축조사에서 오늘은 제 21번째 바수반두 존자의 개송을 지금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 직지라는 이 내용이 방대합니다. 진짜 과거의 부처님들의 어떤 개송부터 시작해서 28분에 해당하는 또 인도의 이 조사 스님들,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공부하게 될 중국과 우리 한국의 스님들. 근데 제가 이 직지를 통해서 이제 뭔가 좀 뭐 불교를 바라보는 안목,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또 인간, 결국 우리가 불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잖아. 인간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순간 인간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세상은 이런 것이야 라고 나름 그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됐던 어떤 나름의 논리체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논리체계죠. 근데 이게 긴 흐름이라는 거예요. 긴 흐름. 제가 어제도 우리 불교대학 이제 1박 2일 그 수련대회가 있어서 어제 갔다가 이제 아침에 왔어요. 새벽에. 철야를 열심히 이제 하고, 제가 먼저 이제 아침에 왔는데, 어제 갈 때와, 또 어제 저녁 때와, 오늘 또 아침과, 그리고 지금은 똑같이 저라는 하나의 어떤 일관된 하나의 존재가 있지만, 제 몸의 컨디션이나 마음의 컨디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어젯밤, 오늘 새벽, 또 오전, 그리고 어제 또 손님들이 꼭 이렇게 저를 뵙고 싶어 하는 손님들이 멀리서 오셨어요. 이렇게 또 일부러 템플스테이를 신청하셔서 오셔가지고 제가 또 아침서부터 이제 와서 그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 중에는 아주 오랜만에 뵌 분이 있어. 아주 오랜만에 뵀는데, 오랜만에 뵈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달라져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최근에 여러분들을 뵙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늘 이런 지금 보고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기억돼 있어. 그쵸? 그런데 모르지. 이제 어떤 이유로 제가 한 10년 또 한참 후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는다면, 저는 그때 다시 뵙는다면,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또 10년 후에 보게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겠죠. 많이 달라져 있어서 저도 어저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일단 가까이는 제 몸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과정, 제 마음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제 생각도 계속 달라져요. 저번 주 다르고,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생각이 달라지고, 또 다음 달, 내년이면 저의 생각도 달라져. 모든 게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야. 변화하고 있는 흐름이고, 저희가 이렇게 불교라는 것도 시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 불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환경이 있어. 그 전에 우리 브라만교, 지금 힌두교라고 하죠. 브라만교와 자이나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고,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석가모니라고 하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이 뭔가 이렇게 어떤 대표적인 어떤 사상을 이제 깨우치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불교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요. 오늘 저희가 이제 21 서천축 조사 21번째 바수반두 세친 보살이죠. 세친. 우리 유식을 공부하시는 우리 불교의 흐름 쭉 역사 중에 유식 불교가 있어요. 유식학. 유식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한번
이 세친이라고 하는 바수반두라고 하는 세친 보살 이분이 이제 이 구사론 그 유명한 구사론도 저술을 하셨고 유식 30솜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이 저술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분의 그 형님 바로 위에 형님인 무착 아상가 보살 그 다음에 스승인 미륵 보살 이렇게 세 명을 불교 역사에서 이제 유식이라고 하는 한 분야를 이렇게 형성하게 한 어떤 중요한 인물로 보게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불교라는 것이 계속 변해요.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요 한때는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라 해서 막 그 데모를 많이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늘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떤 일정한 그 상황 조건 하에서 그렇게 벌어졌을까요? 그게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뭔가 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르잖아요. 또 여러 각자의 그 욕구를 위해서 뭐 그런 것이 없어지질 않았지만 그게 하나의 이 상황이 흘러가고 변해가는 어떤 그 과정에서 비롯되는 그 이제 현상이고요. 불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불교가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제 불교가 이렇게 달라져. 근데 그거는 그렇게 더 나아졌다가 아니에요. 불교가 더 발전했다, 더 나아졌다가 아니라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이제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불교라는 것들이 계속 새롭게 변해요. 그 불교라는 개념이나 내용들이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 어떤 문화적인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하고 있는데 저의 모습을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이게 나다라고 단정할 수 없듯이 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꼭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지금의 모습으로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되겠죠? 앞으로 더 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이제 있어야지. 당연히 이제 그거는 상식이지만. 그런데 이 불교라는 것도 쭉 하나의 변화하고 있는 흐름인데 그 변화하고 있는 상황 중에 특정한 한 시대적인 그 상황만 가지고 이게 불교야, 이게 불교의 전부야 라고 생각하면은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그게 모든 불교가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각각의 모습은 보면 다 일리가 있어. 그게 어떤 상황에서는 그 말이 일리가 있지만 그것을 전체화 시킬 수는 없어요. 이게 정말 불교다, 이게 전체적인 불교다라고 할 수가 없죠. 이제 이 바수반두라는 이 분의 오늘 이 개송을 보면은 되게 짧아요. 짧은데 이렇게 되게 또 익숙한 개송이야. 예, 물거품과 헛개비는 모두 걸림이 없는데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그 가운데 있는 이치를 통달하면 지금도 아니고 또한 과거도 아니다. 물거품과 헛개비. 이 대목은 우리 금강경에서도 이 대목이 사구계 중에 나오죠.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감. 자, 그래서 일체는 유의법이야. 일체라는 것은 유의법, 만들어진 거고 형성된 것이고. 그래서 꿈과 같고 여몽, 환, 헛개비와 같고 그 다음에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다. 그래서 응작여시관 그렇게 봐라. 이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금강경은 우리가 이제 이 공사상 이 유식불교가 이 유식본교가 생기기 이전 시대에 되게 대중들한테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졌던 하나의 불교의 흐름이죠. 그래서 자, 똑같이 물거품과 헛개비다라는 이 표현을 같이 쓰게 되고 그게
본질이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물과 분과 같고 헛개비와 같기 때문에 서로 본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까지는 같아. 그런데 이 중간, 이 유식불교가 생기기 이전에 중간 불교 시대 때는 모든 건 연기법, 인연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어. 인연이 만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본질이 공해, 어떤 실체가 따로 있지 않아. 인연이 만나서 작용하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본래부터 그게 존재하는, 이게 물거품, 그림자, 뭐 아침 이슬, 이게 분명히 우리 그것이 작용하고 있을 때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조건적으로 단지 그렇게 있었을 뿐이지 그게 늘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 중간불교 시대에는 그러니까 인연이 만나서 조건들이 만나서 조건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 그냥 뭔가 고유한 본질이나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냥 공한 거 그 자체가 현실이고 실체다. 우리 반야신경에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이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본질이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자체가 사실 실제고 그게 바로 실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간이라면 이제 유식도 처음은 똑같아요. 야, 이게 모든 게 조건이 만나서 작용을 하고 있어서 본질이 공해, 헛개비와 같은 거다. 본질은 공한데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본질은 공한데 마치 우리 속에 습관적인 우리가 습관화된 인식이 그게 공한 것으로 보지 않고 무언가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서 착각하게 한다. 그러니까 약간 중간은 존재론적 입장이야. 이게 실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이렇게 조건적, 우리 손뼉 소리처럼 조건적으로 작용해서 본질이 공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유식은 약간 심리적인 차원이야. 그게 본래는 없는데 우리 머릿속에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본질은 공하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비슷한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유식에 와서는 야 그런데 뭔가가 일관성을 가지는 게 있다. 연속성을 가지는 그 무언가가 있다. 잘 봐요. 불교가 2500년 전에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이 이제 불교를 이렇게 창시하셨고 그게 계속 시대마다 바뀐다고 했죠.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교가 계속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불교 역사를 보면은 이런 불교 저런 불교 해서 다양한 불교를 배우게 되는데 분명히 시대마다 불교는 다르지만 그래도 불교는 있잖아.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나라마다 시대마다 뭐 달라지긴 했는데 연속적으로 우리가 그냥 불교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연속적인 것이 일관된 무언가가 있다. 저도 어제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분명히 달라요. 몸도 조금 더 늙었을 것이고 지금 컨디션이 분명히 어제와는 다른데 그런데 어제와 다르지만 제가 어제와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죠. 그 제가 이제 오늘 뵀던 손님들도 한참 만에 뵈서 이제 그 꼬맹이 때 뵀는데 지금 완전 어엿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온 어엿한 청년이 돼가지고 제가 거의 못 알아볼 정도로 확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렇게 못 알아볼 정도로 달라졌으니까 딴 사람인가요? 딴 사람은 또 아니야. 근데 뭔가 그 사람의 연속성, 뭔가 이 존재의 연속성을 가지는 거가 있다. 유식에서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봤어. 그래, 야, 이거는 다 사실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 헛게 배워갖고, 이게 인연화합이기 때문에 그냥 인연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름을 붙이고 이런 형태, 이름과 형태로 어떤 대상을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대상에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 알지만 본질은 없다. 본질은 없지만 내 안에 무언가 이렇게 늘 하나의 연속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유식은 다시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 모든 거가 결국은 다 이렇게 마음에서 비롯됐고 그 모든 것이 비롯되게 하는 원초적인 근거인 그 마음은 늘 여기 있는 것이다. 이게
유식학파를요, 이 인도말로 이렇게 딱 보면은 유가행파, 요가짜리야. 한문으로도 유가행파라고 돼 있어요. 유가행파 이분들이 이제 유식 그 불교를 이렇게 만든 분인데, 자, 유가행파가 인도말로 요가짜리야. 자, 그러면 요가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요가는 어디서, 어느 종교에서 할까요? 요가가 불교에서예요? 요가는 어느 종교의 수행 방법이에요? 자, 요가가 불교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종교일 것 같아요? 요가가 불교 수행 방법이라고요? 아무튼 그 요가를 수행하시는 분 엄청 기분 나쁠 거야. 이게 분명히 엄연한 요가라는 것은 이제 힌두교에도 연관이 돼 있고 자이나교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가는 원래 불교하고 상관없이 이제 힌두교의 지금은 후대에 이제 힌두교의 한 학파 하나의 주된 우리 부파불교처럼 힌두교도 여러 부파가 갈리게 되는데 그 힌두교 후기 힌두교의 이제 핵심 하나의 파가 되죠. 그래서 요가는요, 요가는 부처님 당시 뭐 옛날서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그 요가 수행은 생각을 그치는 거야. 호흡을 그치고, 몸의 작용을 그치고, 생각을 그치고, 모든 걸 그치게 만들면은 순수한 의식 상태만 남는다. 이게 지금의 요가의 이 기본 그 진행 원칙하고 일치를 합니다. 호흡,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마음을 이렇게 쫙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과 이제 마음의 정신적인 어떤 거친 작용들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리고 이제 호흡을 다 가라앉히고, 그리고 의식, 생각들을 가라앉히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라앉혀 가게 되면 어떤 본질적인 상태만 남는다.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의 상태가 되겠죠. 이게 이제 요가 수행의 본질입니다. 근데 요가는 엄밀히 불교는 안 해요. 다른 이웃 종교의 수행 방법입니다. 그걸 갖다가 불교라고 생각하시면, 포교를 그런 식으로 포교를 하면은 불교 포교가 아닌 거예요. 그거 짬뽕이 되는 거. 그래서. 자, 아무튼,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헷갈리잖아. 예? 단전호흡은 불교 거예요? 불교가 아닌 거예요? 단전호흡은 불교 수행이에요? 불교 수행이 아니에요? 그것도 불교 수행이에요? 단전호흡, 그럼 여러분들 저 단전호흡 가르치는 데 가면 거기가 다 불교 수행 가르치는 것이 되나요? 그렇게 되진 않겠죠? 단전호흡은 보통 우리가 도교 계통에서 오랫동안 수행했던 이제 가르침이죠. 이게 요가 수행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 단전호흡은 꼭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종교, 왜냐면 불교도 명상 우리 수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전호흡이라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자연스럽게 단전호흡은 되는데, 이런 어떤 특별한 단전호흡을 더 해서 몸에 이제, 기를 쌓아가고, 기를 돌리고, 그래서 세상과 이게 일치시켜가는, 어떤 세상의 순리와 나를 일치시켜가는 그런 원리는 중국의 이제 도교 수행에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되어 왔죠. 자, 아무튼, 지금 시대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다 헷갈려. 그렇잖아. 이게 불교 건지, 어디 건지, 지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깊이 모르는데, 인도 당시에 학교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누가 불교라고 하면 불교라고 생각하고, 아니야, 이거는 뭐 다른 힌두교야 그러면 힌두교라고 생각할 거고, 그런 개념이 희박했을 것 같아. 희박했을 것 같고, 역사적으로 잘 판단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또 이어져 내려와서 그냥 하나의 신화가 되고, 신화가 또 이어져서 또 다른 신화가 되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지금 이어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게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그 시대에 살더라도 그거를 이해하는 개인에 따라 또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불교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교는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저와는 달라요. 근데 누가 더 옳다, 누가 그르다. 왜냐면 저도 완벽하지 않고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제 것만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똑같이 옳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냥 동등한 거예요. 그냥 제가 정말 티끌만큼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 뿐이지,
그렇다고 뭐 제가 불교를 온전히 알거나 뭐가 뭐 크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도 이렇게 지금 먹고 하루 세 끼 밥 먹고 숨 쉬고 이렇게 살다 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고 숨 쉬다가 막 이렇게 이런 거보다 세상이 이런 거보다 저런 거보다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생각하다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무언가를 잘 모르지만 늘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 근데 그게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냥 답은 몰라. 답은 모르는데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냥 나름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착각 쪽에 살다 가. 저도 지금 그러한 과정이고 여러분도 그러한 과정이야.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앞에서 법문을 하고 있으니까 뭐가 대단하게 안 것 같은데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사실은 그 수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고 똑같이 그냥 저도 우리 요즘 표현으로 뇌피셜이라고 그래요. 그냥 제 생각에 빠져가지고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다가 하다 보면 이제 죽을 때 되면 그냥 죽어. 그러면 끝나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직지라는 것은 시대 우리 한 단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직지 심체 요절 강의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긴 시간으로 긴 흐름으로 불교를 바라보니까 아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불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달라져 왔으니까 앞으로 또 달라질 것이구나. 그리고 이거를 짧게 보지 않고 넓게 바라보면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들에 크게 우리가 이제 그거 좀 연연해 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넓게 바라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여기에 갇히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이 유식이라는 것도 그냥 다 내 마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해서 그렇게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이건 책상이다. 뭐 여러분들 제가 앞에 있는 거 책상이고 뭐 노트북이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여기 지금 절 마당에 있는 고양이한테는 이게 뭘로 보일까요? 고양이한테는 몰라요. 그냥 뭐 누워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평평한 바닥일 뿐이지 이게 책상이 아니야. 근데 저도 이게 책상이지만 제가 여기서 밥을 먹고 있으면 이게 뭐가 돼요? 밥상이 되는 거예요. 피곤해서 요 위에 그냥 어디 누워있으면은, 앉아있으면 의자가 되는 거고. 이거는 그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 존재성이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유식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식 사상의 어떤 토대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견해를 넓게 바라보면 나라는 존재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계속 변해오고 있고 앞으로 변해오고 그리고 무언가 변하지 않는 연속성을 가진 그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한번 우리가 곰곰이 성찰해 봐야 돼요.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알아야지. 변하지 않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실체가 분명히 있다면 내가 살면서 그걸 분명히 알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뭐 수행을 열심히 하고 도를 닦으면 그걸 깨닫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깨닫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게 이 현실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여기 분명하게 있구나라고 우리가 살면서 분명하게 경험을 해야지. 전부 다 뇌피설이야. 다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라고 말만 하지 실제로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 불가능하다면은 그게 큰 우리한테 의미가 없죠. 세상 살아가는데 좀 더 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너무 그런 거에 우리가 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이렇게 의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지도 그렇고 이 유식도 그렇고 이 전에 배웠던 이 중간불교도 마찬가지로 뭔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는 어떤 그렇게 주장하는 바는 다 이제 공통적이고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21조 바수반두의 어떤 개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보는 거예요. 세상은 흐름이에요. 우리 몸도 흐름이고 우리 마음도 흐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계속 변하고 있고 또 앞으로 변할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도 계속 변해왔고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한 부분만 단편적으로 그거를 지칭을 해서 그게 누구야, 그게 나야, 그게 불교야 라고 우리는 단정하고 규정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흐름, 그리고 흘러가고 있는데 모든 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불교에서 이것을 바와, 우리 12연계에서 무명, 행, 식 이렇게 12연계 할 때 유가 나와요. 유. 인도말로 바와, 뭐 영어로 being이라고 해서 이제 존재라고 하는데, 그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뭐 현실은 변하지만 내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하지만 변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일관되게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우리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착각과 무지에서 바와 존재, 유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하나 이제 만들어지고, 결국 그런 것도 하나의 만들어진 관념이고 그게 실체가 있지 않다라고 꿰뚫어 보면, 부처님도 수행을 하실 때 그러한 과정도 다 꿰뚫어 보셨죠. 12연기의 그 하나의 단계가 과거 전생이 아니라 그 현재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을 다 타파해 나가신 거거든요. 12연기가 이 지금 현재 나한테 다층, 여러 층으로 나한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관념들을 거기서 없애고 벗어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